한덕수 총리가 등판하면 에? 빅4의 어떤 그 또 구성이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계산 열심히 들어갔겠죠. 예, 그렇죠. 근데 황당한 얘기죠. 뭐 하는 겁니까? 장난칩니까 지금? 예? 다 장난이죠. 지금 1년 안에 나경원 의원은 핵무장을 하겠다는데 예? 장난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는 양원제를 하겠다는데 뭐 다 장난이죠, 뭐. 장난하는 거냐? 예. 그 나경원은 어쨌든 윤석열한테 어쨌든 눈조장을 찍은 거잖아요. 칙령을 받은 거죠. 예, 윤석열한테 이 기사 자기를 받은 거잖아요, 일단. 그리고 윤석열이 사실 분산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철우 지사 이 황당하게 어쨌든 TK야 이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그 황당한 그 인식 구조. 어쨌든 TK한테 잘해주는 거야. 이걸로 또 하쇼. 불러가지고 어쨌든간 또 기사자기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두 명은 어쨌든간에 이 윤석열 팔아가지고 뭘 하겠다 뭐 이런 자세로 가는 거잖아요. 이철우 지사야 뭐 이제 지금 재선인가요, 도지사가? 몰라요 이제 뭐 신경 쓰기도 싫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한 번 더 한다. 영입을 나가는 거지 뭐. 영입을 인요한 이런 사람들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나는 윤석열 팔아서 간다 이런 태도고 나경원은 메시지로 이제 윤석열 팔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메시지로 나는 핵무장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윤석열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핵무장 핵무장 하고 싶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뭐가 됐습니까? 민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민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핵무장 이거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럼 좋아하는 코드로 가고 이런 건데 한덕수는 뭐예요 도대체? 예? 비장의 카드 아닙니까 지금? 근데 비장의 카드예요? 뭐예요? 그거 뭐 증명된 바도 없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 돌렸는데 이제 2% 나오지 않았습니까? 2%가 이제 물론 이제 뭐 워낙 이제 다 모든 후보가 낮게 나왔고 2% 4% 이 사이니까. 김문수만 9%. 원래 그렇죠. 나머지 4 아니면 2. 근데 이게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2% 의미가 없는 건데 의미 없는 지지율인데. 의미 있습니다.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니까. 오세훈도 2%니까. 여론조사니까. 여론조사니까. 통계적으로 의미 없어요. 정당 득표를 2% 했으면 의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당 득표를 2% 했으면 의미가 있으나 여론조사에서는 아까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의미 없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한덕수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사악하다. 이건 사악한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나는 트럼프랑 통화도 하고 외교와 통상을 관리를 하고 경제도 관리하고 이제는 대선 관리도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 갑자기 근데 나는 대선 나가야겠어. 이러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다들. 예? 다들 야 저거 뭐냐. 계속 나라를 잘 관리하고 선거를 잘 관리한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 대선 나갈게요. 저 국민의힘 경선 참여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다. 되겠습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쫓겨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쫓겨나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탄핵을 당해야 된다. 그렇죠. 민주당이 탄핵을 해줘야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딱 발의를 해줘야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직무가 정지되면 되겠습니까? 난 사표 냅니다 그냥. 탄핵 소추안 이게 저기 가결되기 전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사표 그냥 냅니다. 사표 딱 내고 나는 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따위로 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선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국의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이제 가야지 요 스토리가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요게 이제 수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뭐 탄핵을 뭐 그런지 말든지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건 민주당 결정에 달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키가 민주당에 달린 거잖아요. 그럼 한덕수는 그냥 뭐 계속 그런 뭐 이렇게 있느냐?
그 방패막인지 뭔지 모를 거를 일단은 딱 세워놓고 권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뭐 탄핵을 하려면 하시고 근데 나는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겠어. 갑자기. 네, 나는 그냥 막 한다. 그래서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는 자도 헌법재판관으로 보내고 뭐 탄핵하려면 하든지 나는 뭐 권한대행으로서 그게 위헌적이든 뭐든 간에 난 막 권한 행사한다. 그다음에 지금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비어 있는데 그것도 뭐 나 이사박 한다 그냥 뭐 할지 안 할지 지금 모르지만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나 이런 게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되기 때문에 막 한다 지금 나는 장관 후보자 왜 비어 있으면 안 되지 않냐. 특히 국방부 장관은 지금 북한이 호시탐탐 북한의 김정은이가 호시탐탐 지금 대남 적화를 노리고 이런 아주 안보를 우리가 챙겨야 되는 이때 국방부 장관이 언제까지 이렇게 공석이냐. 후보자를 내가 지명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호시탐탐 하고 있을 때 국방부 장관만 있으면 됩니까? 또 뭐가 있어야 합니까? 국방부 장관 혼자서 나라를 지킬 수는 없잖아요. 없죠. 지금 군인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사령관들이 다 잡혀가고 지금 보직 해임이 되고 이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글쎄요. 군인사를 해야죠. 아 군인사. 네. 군 고위 장성 인사를 해야죠. 뭘 장성 인사도 하고 막 휘두르고 아직 탄핵 안 했어? 뭐 이러면서 계속 나는 다 행사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근데 지금 한덕수가 이완규를 지명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랑 통화를 한 뒤에 트럼프가 전화를 하자마자 나한테 대선 나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이거를 언론에 흘렸지 않습니까? 그쵸. 흘린 걸로 지금 상당히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가 대선 출마 의지가 있나 봐. 지금 막 두근두근 하고 있어요. 두근두근. 그래서 처음에 보도가 나올 때는 한 10명 정도가 준비됐다. 현역 의원들. 그게 막 20명으로 늘어나고 막 이러더니 지금 거의 50명 가까이가 지금 거의 지금 그 기사만 보면은 거의 지금 준비 태세가 갖춰져 가지고 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집단으로 성명을 낸다는 거예요. 출마해달라. 한덕수님, 한덕수 선생 나오시오. 박헌영 선생 나오시오가 아니고 한덕수 선생 나오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대선 후보들은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안 됩니다. 얘네들은 안 됩니다. 한덕수 선생 좀 나와 보시오. 어른께서 이 판을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덕수는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아니 일단 민주당이 탄핵해주지 않는데 이거를 막 하다가 말고 난 안 합니다. 이거 내가 권한대행이 내 꿈은 아니고 내 꿈은 대통령이에요.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다 분위기가. 근데 국민의힘의 경선의 후보 등록 기간이 4월 15일까지예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에 한덕수가 던지지 않으면 또는 민주당이 탄핵을 하지 않으면은 한덕수가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4월 15일 그러겠죠. 전에 하지 않으면.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나름 다 대권 주자들 후보들의 입장이 또 있는데 한덕수만을 위한 별도의 트랙을 이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없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 거죠. 당내 국힘 인사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그러면 4월 15일까지 안 와도 돼. 무소속으로 나와. 무소속으로 나오면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뭐 이러면 한 5월 초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공직자가 이제 대선 출마를 하려면은 그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퇴 시한. 있어요. 그게 5월 4일이랍니다. 그러니까 5월 3일까지만 그만두면 돼요, 한덕수가. 네. 그러면 공교롭게도 그 시일이 또 맞네. 그래서 5월 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한덕수가 5월 초에 또 그만두고 뭔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민주당의 탄핵을 당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는 단일화를 한다? 그렇죠. 5월 초가 되기 전에 그만두고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뭐 이렇게 출마를 하고 그러면은
이준석까지 껴가지고 범보수 단일화 테이블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한번 또 붐업을 시켜보자. 뭐 요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역시 여의도 화가들의 상상력이라. 네. 근데 이 기사들을 잘 보면은 자꾸 한덕수 측근이나 한덕수라고는 안 써있지만 정부 관계자가 등장을 해요. 자꾸 그러니까 요 정부 관계자와 뭐 이 정부 관계자라고 나오는 놈은 그러니까는 이 녀석은 한덕수 쪽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덕수 쪽 입장을 얘기하는 녀석이 뭐라고 하느냐? 국민의힘 경선은 안 갈 것 같다. 국민의힘 경선은 안 갈 것 같은데 이 5월 초가 되기 전에 한덕수가 1등을 하리라는 보장이 있으면 뭐 사퇴하고 나가는 것도 그게 어떤 경로를 거치든 간에 사퇴하고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그러니까 한덕수 주변에 지금 펌프질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거죠. 지금 상황이. 저는 이제 김문수 장관이 그 출마 선언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다들 반성합시다라고 국무위원들 반성합시다 했는데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김문수 그 노동부 장관 시절에 계엄 관련해 가지고 그 후로 오른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이제 김문수의 별의 순간인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김문수다라고 윤석열이 얘기한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의 9%야말로 가장 경이로운 거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이제 뭐 나경원 지금 안 붙고 이 나경원 뭐 이철우 해봐야 안 붙으면 그러면 이제 윤 입장에서는 한덕수로 한번 해볼까?라고 해가지고 확 밀면 이게 오히려 김문수께 빠지면서 한덕수로 옮겨 붙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뭐 확인이 안 되는 영역이니까. 네. 왜냐하면 윤석열의 생각이라는 거는 또 매일 바뀌죠. 우리의 상상을 막 넘어서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정황을 가지고 끼워 맞추기를 막 하는데 언론 보도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 한덕수를 밀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야 왠지 항상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이러한 좀 후보가 있어야 한다. 근데 이게 지금 충청을 대변하는 후보는 또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는 지금 충청권 인사들이 좀 뭔가 우리한테 한동훈 대표가 충청도에서 자랐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충북 청주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 빈 구멍을 찾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충청권 인사들이 우리가 좀 빚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덕수를 밀자고 주장하는 중심 세력 중에 한 명이 박덕흠 의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박덕흠 의원이라는 사람이 정진석이라는 사람하고 사돈이죠. 그래가지고 야 그게 그러면은 정진석이라는 사람은 정진석이란 사람의 의향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추론 1단계 추론 여기서 2단계 그럼 정진석은 뭐 혼자 그러겠어? 아직 1단계가 증명은 안 됐는데 2단계로 그냥 가는 거죠. 정진석이 뭐 혼자 그러겠어? 그게 맞다면 뒤에 윤석열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빈 구멍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가가 충청도랬나? 왜 그런 거죠? 한덕수와 충청권은 뭔 관계죠? 몰라요. 그건. 전주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도 서울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내 잘 기억에? 모르겠어요. 그들만의 논리가 있겠죠.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고. 뭐야 그게? 그래갖고 아무튼간에 뭐 그런 건가요?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 한덕수가 세종시와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서사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아무튼간에 이런 연관관계로 윤석열 쪽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 한국갤럽 나온 거 늘 말씀드리지만 그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문항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대답을 자기 보고식. 사람들의 주관식인데 지금 그 유승민 대표도 1%지만 이번 주에 다시 이름을 올렸고 오랜만에 이낙연 총리도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1%. 그리고 1%죠.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처음으로 2%로 이제 2%로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 이제 이게 뭐 갖는 의미가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한덕수든 그리고 유승민 재등판이든 이낙연 총리든 그렇게 올린 것은 기존 4강 구도가 뭔가 상황에 차지 않거나 필패 카드 아니야라고 하는 보수 내지 보수 중도의 어떤 심리적 그 붕괴 상태 요거를 하는 거에 대한 그 어떤 반사
그럼요. 그런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오늘 이기용 칼럼이라고 동아일보에 있는데 명문이죠. 제목이 보수 회생하려면 윤석열 축출하고 김건희 사법 처리 선도해야. 명문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장난 아니죠. 원균 얘기를 하죠. 네.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식민지가 돼 있어요. 네.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 보수 브레인들의 지금 멘붕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게 그저껜가 이 양상훈 칼럼이에요. 이걸 제가 어느 방송 가든 다 얘기하고 다녔는데 양상훈 칼럼이 있습니다. 이건 조선일보입니다. 네, 방금은 동아일보였고. 네, 제목이 50만 표 차이로 이기거나 500만 표 차이로 지거나 뭐 이런 식의 제목이에요. 양상훈 칼럼이. 그러니까는 50만 표 차이로 이긴다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거죠. 네. 500만 표 차이로 진다는 것도 국민의힘이 지는 그렇죠. 둘 중 하나이다 뭐 이런 건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다 보고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막 계산을 하는 거지. 네. 타노스에게 이 세계가 파괴되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 보수의 타노스 지금 이재명이죠. 이재명에게 파괴되지 않는, 타노스에게 파괴되지 않는 진짜 단 하나의 미래. 몇 천만 분의 1. 단 하나의 미래를 보았다. 예. 단 하나의 미래를 발견했다. 예.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근데 저는 참고로 그나마 조선일보에서 제일 눈여겨보는 게 늘 양상훈 칼럼입니다. 그래도 볼 게 좀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여기서 볼 게 있다라는 게 그들의 상태를 진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좀 객관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이기용 얘기잖아. 김순덕 칼럼은 그냥 칼을 물 때는 이렇게 하는 건데 나름 여기 구조화도 하고 고민을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양상훈이 뭘 썼는지를 보면은 그들이 그 브레인의 차원에서 전술 전략의 차원에서 지금 뭐를 생각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수 핵심 책사, 합리적 책사가 뭘 생각하는지의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중에 한 명이 양상훈 칼럼입니다. 4개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이 4개의 조건이 충족이 딱 되면은 50만 표 차이로 승리할 수 있다. 대선에서 50만 표 차이라는 거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난번보다 더 이기는 거 같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27만 표였는데.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건데 4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 국민의힘 경선이 잡음 없이 멀쩡하게 끝나서 경선에서 진 사람들이 경선 이긴 사람을 잘 도와주고 전폭적으로 어쨌든 간에 협력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 민주당도 그런 적 없지. 어쨌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 근데 아무튼 그걸 해내야 한다. 예를 들면 김문수가 됐다고 쳐봅시다. 한동훈 쪽이 말이야. 경선 승복하고 경선 승복하고요. 김문수 후보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지지층이 붙겠습니까? 안 붙죠. 그러니까는 안 될 텐데 어쨌든 조건 1 그게 돼야 된다. 조건 2 윤석열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윤석열이 자꾸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내란이 생각나게 하고 막 계엄이 생각나게 하고 이러면은 될 일도 안 된다. 제발 좀 조용히 시켜야 된다. 구속해라. 구속하라는 말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집에 가는데 부끄럽지도 않나? 빨간 모자 이렇게 쓴 거 트럼프 모자야? 그거 뭐야? 몰라요. 하여튼 저 또 안보 모자겠지 또. 부끄럽지도 않나? 뭐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다고 감격에 겨운 얼굴로 호응하고 그 사람들 다 무슨 뭐 윤카 정신을 뭐 이어받겠습니다. 뭐 윤 어게인 뭐 이런 거 다 들고 있는데 호응하고 막 손은 그새를 못 참고 차 문 밖으로 손을 흔들고 그리고 막 무슨 입장문 낸 거 보세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새로운 길을 찾겠대잖아요. 새로운 길을 왜 찾아요? 무섭게. 무섭지도 않아 이제. 하여튼간에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 범보수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렇지. 이준석이랑 단일화를 하고.
요게 있는데 네. 그 글에는 이제 이준석만 써 있는데 네. 만약에 한덕수가 끼면 뭐 거기까지 하는 거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 범보수단이라는 뭐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으니까 네. 요거는 뭐 그렇다 치고 자유통일당이랑도 단일화 해야 되나요? 황교안이랑도 해야 되나? 네,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조건이 맞아야 되고 마지막 조건 이재명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건 또 되게 중요한 지적이었어요. 네. 네. 맨날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범죄자다, 이재명 나쁜 놈이다 이것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정동영의 길이다. 네, 그것만 썼죠. 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그게 이재명을 도와준다. 그것에 빠지면 안 된다. 근데 그게 개가 똥을 끊지. 한동훈 씨가 하는 거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가지고 무슨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나간다 이걸 하는데 윤석열 이재명의 극한 대치 이게 이제 구정치다. 옛날 정치다. 이런 정치 끝내야 한다. 내가 새로운 정치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내가 서태지다. You must come back home. 뭐가? 예. You must come back home. 예. 이게 새 정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이랬잖아요. 구정치라면서 그게 거기는 계속 구도가 청렴한 검사 한동훈이 범죄자 이재명을 꾸짖는다. 네. 이 구도를 벗어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구정치라면서요. 근데 국제 정치라면서요. 그게 그거를 끝내고 새 정치를 하겠다면서요. 근데 왜 다시 돌아와서 왜 내가 이재명에게 전쟁을 선포한다를 왜 하냐고요. 그거를 이게 아니 뭐 일관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나왔습니다로 하든지 그러면은 야 근데 아무튼간에 그러고 있는 걸 보면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후보들이 결국은 이재명은 안 됩니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냥 개가 똥을 끊지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지금 보고 온 미래에는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 글도 보면은 그 네 가지 조건이 맞춰진다고 지금 보질 않아요 글이. 글 끝에 보면은 운이 좋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운이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멘붕이 온 상태에서 한덕수라도 뭐 이렇게 갖고 와서 뭐라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라도 붙들고 싶은 그런 심경인데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그게 탄핵을 당해서든 많은 지가 던지고 나와서든 한덕수 총리가 대선 후보를 앞시고 나오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민주당이 손쉽게 이기겠구나라고 보죠.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 교체에 성공할 가능성은 이제 너무 높지만, 이건 이제 사실 국민의힘이 뭘 솔직히 얘기해서 뭐 비전도 없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고, 근데 혹시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뭔가 리스크를 키우는 방식으로 뭔가 이제 헛디뎠을 때 오히려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선거는 생물이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탄핵 이후의 선거는 심판 선거일 수밖에 없고, 원래 대선은 전망 선거여야 하는데, 그래도 전망 선거를 끌고 가면서 뭔가 비전을 비벼보려면 저는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힘에서 찬탄파, 탄핵 찬성, 불법 계엄을 정확히 규정하고 탄핵도 찬성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좀 한동훈은 탄핵 찬성파예요, 아니에요? 탄핵 찬성파죠. 탄핵 찬성? 정확히 말하면 탄핵만 찬성파. 나머지는 심지어 그 대선 후보 내가 나갑니다 할 때도 탄핵은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냐? 논리 이런 논리예요. 계엄을 반대하는 게 맞고 그러므로 탄핵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데 계엄을 왜 반대해야 되느냐? 이재명은 위험한 사람이다. 이재명은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그때 가서 우리가 계엄을 반대해야 된다. 그 반대를 하려면 우리가 선포한 계엄부터 반대해야 된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미래를 가려면 어쨌든 보수도 우리 국민이고 하다 보면 어쨌든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세 명이 찬탄파니까 찬탄파 후보가
대선 후보로 국힘에 선출되는 것이 당선 가능성 문제를 뭐 채차하더라도 좀 미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이제 국힘 후보 중에 찬탄파 세 분을 중에 한 분이라도 좀 뭐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국민 한 한덕수에 사람으로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덕수. 그분은 저는 그 요번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보면서 네. 오늘 우리가 알던 한덕수가 아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약점이 잡힌 거냐?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마지막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가 대선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거냐? 뭔진 잘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한덕수 사실은 처음에 한덕수 총리를 임명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사람이 없냐 너무 옛날 뿐인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서도 그래도 윤석열이 인선한 것 치고 잘했다.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을 그래도 뭐 능력 있었던 분을 이게 안 치는 거니까 조금 국정 운영의 부족함을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상식적 기대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본인 색깔을 별로 보여주지도 못했고 총리하는 동안 이 마지막에는 완전히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임명한 거는 이완규라는 법률가가 원래 검찰에서 엄청난 이론가였음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그 행보에서는 헌법재판관 지금 당선되기 대단히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그거 봤을 때는 상당히 실망이다. 네,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선거를 한다는 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선거 행보를 들어가는 순간 제2의 반기문이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탈탈탈 털린다. 한덕수 씨가 출마하면 그리고 무슨 뭐 범보수 후보로 확정이 된다거나 이러면 그 대선은 이제 심슨 가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의 코미디다 이제부터는. 조금 닮으신 면이 있죠. 네? 코미디 된다. 그래도 이제 한덕수 총리도 자제분이 없으니까 자녀 리스크는 없잖아요. 다른 가족 리스크가 있겠죠. 다른 가족이 없진 않잖아요. 다른 가족 리스크가 있겠죠. 그런가? 네, 뭐 엄청난. 하여튼 제가 알기로 한덕수 총리께서는 자제분이 없으십니다. 네. 자제분은 없는데 이제 다른 게 있잖아요. 결혼을 결혼을 하지 말아야 돼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기왕 한덕수 얘기 나온 김에 예, 한덕수를 덕수가 덕수한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수요일 날 저희가 방송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헌법소 넣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망. 예. 기분 좋은 시작입니까? 주심이 지금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사회주의. 주심이 지금 이름이 좋잖아요 지금. 이름이 좋더라고요. 예. 근데 그 주심의 의지에 달린 걸까? 그렇진 않겠지만. 다른 분들이 이거 뭐 나 편결 안 할래라고 하는 바이브 정도는 또 조한창이나 뭐 전혁 재판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결에서 끝까지 가면 저는 그래도 5대4 정도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가처분. 네,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그냥 요즘 뭐 저기 우리 문 재판관님이랑 이 재판관님 퇴임하는데 뭐 이번 주에 뭐 편결을 하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넘기는 바이브가 갈 수 있을 개연성도 있어가지고 반반 봅니다. 반반. 근데 일단 속도를 평가해 보시죠. 속도가 지금 빠르다고 봅니까? 늦다고 봅니까? 지금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네? 뭘 근거로? 뭘 빨리 잡았다 일정을. 무슨 일정? 뭐 하여튼 뭐 18일 전에 이게 가처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막 하는.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일 전에 나올 분위기다라고들 막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정말 판단이 잘 안 되지만 헌법재판관의 어떤 그 헌법재판소의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가의 어떤 그 상식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윤석열 탄핵건도 그렇고 요번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건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어떤 자기 존재 증명 그 자기 존재 구성의 어떤 정당성 및 독립성 이런 것들과 되게 결부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정치적인 문제 차원이 아니라 기관의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이익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요거는 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처분 인용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법상 권한대행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지만 그 다퉈볼 만하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7명이 안 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 추천 몫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인사를 할 것은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용인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헌법상 정해진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건 판단의 가치가 있고 이러므로 일단 가처분을 인용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이제 이왕규는 헌법재판관이 못 되는 상황이 되고 스톱이 일단 되겠죠. 네, 예.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네. 본안 판단은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게 본안 판단도 빨리 내릴까요? 아니요. 본안 판단은 좀 길어진다. 대선 이후로. 대선 이후에 된다. 너무 희망사항 쪽으로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다들 하지만 저도 가끔 이런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제일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제일 보수적으로 할걸요? 그래서 뭐 댓글에서 가끔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쟤는 뭐 역시 정치인의 피는 없다. 지난번에 뭐 댓글로 그런 것도 있어요. 법률가를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아니 우수 변호사한테는 칭찬 아닙니까? 법률가로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저는 T라서 의지의 과잉 이런 게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객관적으로인데 그건 T라서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저도 어쨌든 대리인단에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또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는 달라. 내가 무조건 이기는 거야. 예. 이기죠. 이겨야지. 예. 본안 판단이 제때 안 나오고 대선 뒤로 미뤄지고 예. 대선 때는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 취소를 해버리거나 지명철회.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것에 절망한 이완규 씨가 자진 사퇴하거나 이렇게 정리된다. 네, 그렇게 돼야죠. 예. 예. 이것이 김준호 월드이다. 예. 근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예. 제가 요 몇 명에게 들은 바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희망이지만 희망이에요. 예, 예. 다들 이럴 것이다라고 예. 이제 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기대들을 표현을 많이 한다. 네.